안녕하세요. 삼자 톡톡. 톡톡. 네, 삼성자산운용의 박현우 과장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제법 좀 따뜻해지면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삼자 톡톡 멤버분들 중에서도 봄이 좀 오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좀 머리 스타일에 좀 변화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봄맞이 단장 좀 해봤습니다. 네, 파마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금융시장에도 봄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FOMC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완벽하게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저희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뭐 이런 시나리오라든지 인하 속도는 좀 조절될 것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올해 3번 인하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이거는 FOMC 회의에서 점도표로 제시하는 점도표 속도와 가장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번에 3월 인하가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올해 3번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인하는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3월 인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해도 시장의 펀더멘털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기준금리와 테일러룰로 추정되는 적정금리의 차이를 그려봤는데, 이 테일러룰 적정금리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추정되는 적정한 금리 수준을 뜻하는 건데, 물가가 높을수록 테일러룰 적정금리는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물가가 높을수록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 실업률이 높을수록 테일러룰 적정금리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이 높으면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예상되는 물가와 실업률을 바탕으로 테일러룰 금리를 계산을 해보면 연말 적정 기준금리는 4%에 불과하고요. 물가와 실업률에 대한 가정은 물가는 약 2% 중후반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 실업률은 연말 실업률 약 4.1%까지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적정금리가 현재 기준금리인 5.5%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테일러룰 적정금리는 실제 기준금리와 보시듯이 괴리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낮추지는 못하고 그 적정금리에 조금 못 미치는 약 4.75%까지 연말에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테일러룰 금리라는 게 앞으로의 물가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업률 상황 같은 거를 이제 반영해서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금리선이잖아요. 근데 사실 테일러룰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려면은 물가도 좀 안정화돼야 되고 실업률은 또 반대로 좀 높아져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아져야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 건데, 미국 경기가 계속 여전히 호황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일단 미국 경제는 한국 경제와 약간 다르죠. 한국 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반면에 미국은 수출보다는 본인들의 수요,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소비 경기가 미국 경기의 키인데요. 최근까지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매 판매 호조가 금리 하단을 지지했는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소비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하락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 소매 판매 거꾸로 그려놓은 건데, 선이 올라가면 소매 판매가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막대가 올라가면 선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소비자 신용 연체율이 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 연체율이 지금 2.53%까지 올라서 2013년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저희는 서프라이즈를 지속해온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약 하반기부터는 약간 후행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굉장히 빠른 침체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느린 속도의 경기 둔화로 이어져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구원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직전, 혹시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어떤 채권을 사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하락해서 보통 국채 수익률이 더 좋고요.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 국채금리에 더해서 회사채의 신용까지 더해져서 수익률이 완성이 되는데 회사채 신용은 조금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기 국채, 장기 국채, 높은 등급의 투자 등급 회사채, 낮은 등급의 하이힐드 회사채의 수익률을 그 과거 기준금리 인하 시기별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금리 하락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듀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같은 금리 하락폭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돼요. 그래서 과거를 보시면 10년 이상 만기의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신용도가 좀 안 좋아지면서 국채보다는 안 좋은 수익을 보였고요.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약 3개월 앞둔 시점에서는 장기 국채를 사서 약간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국채 ETF나 펀드를 담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주식 담당하시는 연구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전후로 주식은 뭘 사면 좋을까요? 네, 좀 요약해보면 저희가 1990년 이후로 4차례의 금리 인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례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완만한 기준금리 인하와 그리고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인데요. 완만한 기준금리 인하는 95년 그리고 19년이 될 수 있겠고요.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는 01년과 07년인데요. 저희 하우스에서는 6월을 기점으로 완만한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례를 조금 볼 수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는 그 선진국이 조금 더 좋았고요. 그리고 인하 후에는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한국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는 섹터나 스타일별로는 기준금리 인하 전에 성장주 중심으로 성장주 관련된 섹터들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퀄리티나 모멘텀 성장 이런 게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기준금리 인하를 저희가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6월 전까지는 미국 성장주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이나 유로존이 조금 더 좋고, 거기다가 한국까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스 보면은 엔비디아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주가도 연이어서 계속 급등하고 있고 시총도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커진 상황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또 AI 테마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실적과 우리가 앞으로 또 예측하고 있는 경기 간에 좀 괴리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트럭 운송량 지수, 이게 이제 경기를 좀 보여주는 그 지표인데, 이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나스닥 EPS 같은 경우는 지금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실적과 경기의 괴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제 AI 산업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주식 시장을 조금 더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AI 산업 성장 스토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 IT나 미디어, 엔터 섹터가 모두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나타났던 쏠림 현상이 완만하게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익이 좋아지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조금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지수를 조금 더 견인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향후 미국 주가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2023년 11월부터 밸류에이션 상승이 주식시장을 견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익 성장의 기여도가 주식시장에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식시장을 조금 더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 불확실성도 있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게 조금 더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평균치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확장보다는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에서 이제 등락을 보일 거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개월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그럼 할까요? 네, 일단 한국은행은 그 대외 기준금리 인상 인하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난 금통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시그널을 보내서인지 그 6명 위원 중에 1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말을 했고요.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시면 GDP와 소비자 물가는 이 회색과 빨간색 막대를 보시면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핵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2.3에서 2.2%로 올해 전망치가 약간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기준금리 인하에 힘을 실는 모습이고요. GDP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 자체는 2.1%로 전망치가 유지가 됐지만 세부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 수출과 내수로 쪼개어 보면 수출 전망치가 상향됐지만 내수 전망치는 0.1 하향되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 내수 전망치가 하향됐다는 것이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시면 유가와 같은 상품 물가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물가가 높게 지속되면서 근원 물가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은 이 근원 물가를 지지하는 내수가 좀 약해지고 있어서 근원 물가 하향세도 미국과 달리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미국이 연한 파란색이고 한국이 짙은 남색인데 미국과 달리 한국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이미 2%대로 접어들어서 미국에 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오히려 더 큰 상황이라서 저희는 한국은행도 5월 또는 7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리 인하 환경이 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삼자 톡톡톡.